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 진행의 최은정입니다. 우리나라 국민 중 3명 중에 1명꼴로 발병한다는 암은 이제 국민 질병이 돼버렸죠. 자, 그래서 오늘 저희가 준비를 해봤는데요. 오늘 라이프 플랜 A 강의는 최혜경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암 대비 전략 꼼꼼히 세워드릴 테니까요. 오늘 강의도 또 방송도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랄게요. 본격적으로 방송 시작하기에 앞서서 오늘 참여 방법 소개 도와드립니다. 네, 오늘 금요일이죠. 서울지역번호 02 누르시고요. 3153-2666번으로 지금 연락 주시거나 013-3366-0110번 무료 문자 남기실 수 있습니다. 방송 보시다가 내 보험도 상담을 받아야겠다 이렇게 생각 드시면요. 망설이지 마시고 연락 주십시오. 저희가 방송 중에도 방송 끝난 이후에도 전문가와 1:1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예, 오늘도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알찬 정보는 물론이고 궁금함과 답답함까지 한 방에 해결해드릴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합니다. 예, 오늘 보험플랜 119를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지금 스튜디오에 나와 계시는데요. 오늘은 최혜경 전문가, 안수현 전문가 이렇게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이렇게 두 분의 훌륭한 전문가와 함께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고민 저희가 해결해 드릴 거고요. 첫 번째 시청자는 전화 연결이 돼 있다고 합니다.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예, 연결이 되셨습니다. 네네. 예, 시청자님 어떤 고민이 있으세요? 제가 보장이 좀 잘 돼 있는지 예전부터 궁금했었는데 TV 보다가 갑자기 예. 연결이 잘 됐네요. 제 딸이 20살인데요. 예. 제 아는 분이 이제 그 보험을 시작했다고 그래가지고 예. 좀 저렴한 걸로 하나 뽑아달라고 그랬더니 딸 이름으로 해서 종신보험을 이렇게 해서 줬어요. 예. 네, 그래가지고 근데 이게 애 이름으로 들어가 있는 종신보험이 좀 그런 것 같아서 연금으로 하면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 예. 네네, 그래서 전화 드렸거든요. 그럼 지금 따님 보험이 종신보험 하나 있으신 거예요? 아니요, 동부화재에 예. 든든 플러스 종합보험이라고 22,677원짜리. 예. 근데 이게 보니까 1년마다 갱신이 되더라고요. 예. 네네. 그래가지고 그게 2015년도에 가입한 게 하나 있고. 예. 그리고 이제 종신보험. 메트라이프 변액 종신보험 공감이라고 돼 있네요. 예. 네, 이게 2016년 거 55,570원짜리 이렇게 두 개 있거든요. 그러세요. 근데 이 종신보험을 제가 좀 연금으로 넣는 게 저축성으로 하니까 이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 궁금해서 전화드렸어요. 예, 연락 참 잘 주셨고요. 지금 충분히 궁금하신 점을 잘 말씀을 해주셔서 전문가께서 풀어주실 것 같은데요.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예, 시청자께서 문의하신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20살 따님 보험 문의를 하셨습니다. 보장이 충분한지를 여쭤보셨는데요. 지인 권유로 종신보험을 가입한 상태인데 이거를 연금보험으로 준비하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보완할 부분은 없는지를 여쭤보셨는데요. 그 1년 갱신되는 보험에 대해서도 여쭤보셨거든요. 아마 실비보험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저희 안수현 전문가 바로 연결해드릴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먼저 저희가 증권을 받아보니까요. 네네. 동부화재 말씀하셨는데 자세히 보시면 실비가 1년 갱신으로 되어 있고 그 이외에 이제 암이라든지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 담보도 있어요. 네. 그런데 이게 3년 갱신으로 되어 있어요. 혹시 알고 계셨나요? 그래요? 네. 몰랐어요. 그래서 지금 자녀분이 20대시잖아요. 네네. 예. 그런 경우는 이제 비갱신 같은 경우는 이제 보험료가 안 오르니까 예, 어머님이 준비하셨으니까 괜찮으시지만 갱신이면 이제 3년에 한 번씩 계속 갱신을 할 거면 20번이 넘게 이제 갱신을 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어리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 자녀분이 아니시고 이제 시청자님이나 아니면 이제 그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갱신도 나쁜 방법은 아니지만요. 어린이 같은 경우는 이제 반드시 비갱신으로 준비하셔야지만 네, 보험료도 이제 전체적인 보험료가 저렴하고요. 그죠. 또 지금 또 매트라이프의 이제 공감 말씀하셨는데 이 상품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보험은 그 사망보험이지만 GI라고 해서 그 CI는 많이 들어보셨죠, 시청자님? 네네. 네. GI는 CI에 있는 중단을 뺀 게 이제 GI예요. 예. 그래서 주계약이 3천만 원 되어 있으신데, 혹시나 약관에 나와 있는 이제 암이라든지 뭐 뇌출혈, 급성심근경색 진단을 받으실 경우에 80%인 이제 2,400만 원을 먼저 선지급을 받으시고 나머지는 600만 원은 이제 사망보험으로 받으시는 그런 보험인데요. 지금 아까 질문 내용이 저축이 좀 그러니까 보험 준비하시면 낫지 않을까 말씀을 그렇죠. 하셨는데. 왜냐면 어린애가 예. 종신보험이라고 하니까 네. 이거는 우리 주거에 나오는 보험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좀 별로인 것 같아서 혹시 연금은 저축이잖아요. 그래서 네네. 연금이 낫지 않을까 네. 예전부터 그런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예. 종신보험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준비는 해야 될 보험은 맞아요. 그래서 네. 그 일찌감치 준비하셨다면 그거는 자녀한테 나중에 도움이 되는 건 맞는데요. 지금 보험료가 한 5만 원대고 그 담보를 좀 살펴보니 그 주계약 이제 사망이 3천만 원이고 암보험 뇌출혈이에요. 뇌졸중이 아니고. 그리고 급성심근경색 이렇게 있는데, 이런 특약은 이제 보통 80세 만기로 되어 있으시기 때문에, 그 아이의 보험치고는 좀 보장 기간이 적고요. 저축을 원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네. 이 종신보험 5만 원을 지금, 종신보험의 역할로는 이제 3천만 원을 좀 적기 때문에, 네. 예, 만약 종신보험을 준비하시고 싶으시면 그러니까 GI가 아닌 그 종신보험만 그 담보료를 넣으셨다면 좀 좋은 방법이었을 때 좀 아쉽고요. 네. 만약 저축보험을 5만 원으로 준비할 경우에는 지금 납입 기간을 보시면 또 55세 납이라고 해서 왜냐하면 지인이다 보니 보험료를 그러니까 또 보니까 저렴하게. 알고 보니까요. 예. 납입 기간이 36년이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55년으로 해오셨어요. 어떻게 너무 많이 길어서.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보험료 부담되실까봐 좀 납입 기간을 좀 이렇게 길게 하신 것 같은데, 만약 이 돈을 저축이나 연금 상품을 준비하셨다면, 제가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봤는데요. 네네. 연금을 이제 55세까지 납입을 하시고 70세에 이제 연금을 개시하신다고 생각할 경우에, 네. 매년 받으시는 금액이 한 170만 원 정도 돼요. 예. 그리고 지금 종신의 그 기능 3천보다는 그래도 시청자님께서 말씀하신 일찌감치 이제 저축이나 연금을 준비하시면, 자녀분이 이제 앞으로 생활할 때,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은 돼요. 네. 아니, 지금 네. 들어보니까 네. 아주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면, 네. 나도 예전에 들은 얘기가 있고 막 이러니까. 왜냐면 네. 연금은 저축성이라는 것도 이렇게 하고, 나중에 이 연금은 또 네. 나중에 또 막 중간에 막 빼줬어도 된다고 막 그러던데, 그것도 맞아요? 네, 연금의 기능 중에 하나가 있어요. 예. 아주 네. 좋네요. 그럼 저 이렇게 바꿀 수도 있나요, 지금? 아니에요? 바꿀 수는 없고요. 네네. 이제 종신을 굳이 원하시면 그 특약 부분을 좀 이게 GI다 보니 세 가지 질병,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진단금 중에 한 가지를 받으면 나머지 진단금은 이제 소멸되는 거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지금 납입하신 지 별로 얼마 안 되셨고 하니 네네. 좀 정리하시고 원하시는 저축 상품으로 좀 다시 바꿔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잘 들었어요. 예, 시청자님. 네. 어떤 연금을 들어야 될지 좀 찾아보시고요. 네네. 또 궁금한 거 생기시면 연락 주세요. 봐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예,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시청자 고민 해결해드렸습니다. 이제 강의 듣는 시간 함께 할게요. 예, 오늘은 국민질병이라고 불리는 암 대비 전략에 대해서 들어볼 거고 라이프 플랜A는 최혜경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오늘 제 의상이 좀 어떤가요? 좀 화사해 보이시나요?
제가 오늘 암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암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의상을 입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 암이라고 하면 어떠세요? 예전에 생각했던 것처럼 암울하고 어둡고 그런가요? 그렇지 않죠. 요즘 우리가 암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어서 그런지, 또 아니면 보험을 좀 준비한 게 있어서 그런지 암이라고 해도 잘 맞서서 이겨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포인트로 암에 대한 글씨도 빨갛게 넣어왔어요. 실제로 암세포 보신 분 계신가요? 저는 봤는데 암세포 자체도 검해요. 그래서 그 검은색은 좀 빼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네, 암이라고 하면 워낙 너무 많이들 들고 계시기 때문에 예의를 들어봤잖아요. 5명 중에 2명이 암이다. 3명 중에 1명이 암이다. 이런 얘기 너무 식상해요. 근데 여기에 이렇게 37.2%가 81세까지 생존한다라면 암에 걸릴 수 있다라고 하는데, 문제는 정말로 이럴까요? 더 중요한 거는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2015년 통계 자료에 의하면 인구 통계가요, 100세가 넘는 분이 무려 3,000명이 넘으셨어요. 그리고 90세가 넘으신 분들이 15만 명이 넘으셨거든요. 그런다라고 하면 이 통계 또한도 더 올라가겠죠. 그럼 반대로 상대적으로 또 암에 대한 발병률 또한 올라갈 거고요. 그리고 암 환자의 증가 속도를 보니까 여기 보시면요, 암 등록 통계인데요. 2000년에서 2013년까지 13년간 무려 2배 이상이 증가를 했어요. 이만큼 암이 늘어나고 있는 이유는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그만큼 우리나라의 건강검진이 잘 되어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조기에 발견들을 하기 때문에 암 환자가 늘어나는 거죠. 암 환자가 늘어난다고 해서 크게 걱정하실 거는 아니시죠? 그만큼 또 생존율도 높아지고 있는 거니까요. 네. 근데 암이라고 하면 무엇이 가장 걱정이 될지 한번 생각해 봤어요. 말은 이렇게 하고 있는 저 또한도 제가 만약에 암이다 이러면 어떨 것 같아요? 정말 울 것 같아요. 슬프잖아요, 일단. 근데 많은 분들이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니까 슬픈 거는 슬픈 거고 또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당연히 있죠. 근데 놀라운 거는 치료비에 대해서 68%나 되는 분들이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치료비라고 하면 우리가 단순히 병원에 가서 딱 치료하는 비용만을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럴까요? 보시면요, 이렇게 이게 이제 간암이었을 때 치료비가 6천이 든다고 하는데, 암에 걸리면 일단 실직을 80%는 한다라고 하고, 거기에 누군가가 간병을 해줘야 되고, 또 남은 식구들은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생활비가 들어가게 돼요. 그럼 이런 것까지 감안을 꼭 하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1억이 넘는다라는 거죠. 현재 우리 시청자님들 그러면 준비하신 암 많이들 가지고 계시는데 진단금들이 충분하세요? 가지고 계시는 증권 한번 보세요. 3천만 원, 5천만 원 그런 걸로 충분할까요? 네? 고해감이 5천 있으시다고요? 한번 볼게요. 네. 암 재발률을 보면요, 우리가 이제 뭐 간암이다, 폐암이다 그런 얘기 워낙 많이 들었고요. 위암으로 한번 보면요, 위암 같은 경우에도 5년 이내 재발률이 60%나 된대요. 이렇게 간암은 70%. 근데 이게 재발이라는 거는요, 어떤 경우에 내가 불씨가 완전히 꺼진 줄 알고 마음을 놓고 있었는데 거기에 작은 불씨 하나 남아있던 것이 다시 화재가 발생하는 것처럼 이 암도 마찬가지예요. 완치된 줄 알고 있었다가 어느 날 보니까 그 자리에 똑같은 암 흔적들이 새로이 또 나타나는 거죠. 그냥 그 자리에. 그러면 그게 재발암이라는 거라서 우리 시청자님들이 그동안 안 먹고 안 쓰고 준비했던 보험료로 냈던 암보험에서는 한번 받으셨잖아요. 또 안 줘요. 너무 아깝죠. 그래서 이런 재발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대비가 꼭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그렇다면 암보험의 보장기간은 어때야 될까요? 처음에 발병이 딱 된 순간에 한번 목돈으로 탁 이렇게 드리고 끝나면 될까요? 아니면 그래도 내가 보험료를 냈는데 암세포가 남아있을 때까지는 줘야지 라고 생각을 하시겠어요? 저는요, 개인적으로 욕심이 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준비했던 암은 최소한 그래도 저와의 약속이었잖아요. 내가 암에 걸리면 그때는
충분히 암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줄게라는 거를 제가 마음에 들어서 선택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반복적으로 2번이든 3번이든 상관없이 내 생애 중에 그냥 내가 암에서는 온전히 자유로울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암에 대한 생존율은 어떠냐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2000년 이전의 생존율은요 50% 미만이었어요. 근데 2000년 이후의 생존율은 무려 69.4%나 된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암에 걸렸다 하더라도 생존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저는요 개인적으로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한번 보시면요. 미국이나 캐나다도 선진국들이잖아요. 근데 이 나라들도 보면 60% 넘는 아무래도 이제 생존율을 보이고 있지만 대한민국은 69.4%예요. 네, 69.4%나 되기 때문에 점점 올라갈 거고 그렇다면 제가 여기에서 조금만 더 신경 쓰고 나를 관리를 잘한다라면 완치율이 더 높아졌을 때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을 것 같아서 너무 좋고요. 그렇다면 재진단암 과연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급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면요. 암보험하면은 이런 얘기 듣잖아요. 납입면제. 납입면제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되겠죠. 어느 시점에? 최초 암이 발병한 시점에. 그러면 나는 이 발병 시점에 보험료를 안 내는 거예요. 보험료는 더 이상 내지 않고 정기검사를 다니거나 아니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작은 불씨가 꺼진 줄 알고 마음 놓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다시 불씨가 생겨나거나 아니면 나는 내가 위가 안 좋아서 위를 열심히 잘 애정을 주고 관리를 했더니 전혀 다른 대장에서 똑같은 암세포가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이게 이제 전이라고 하는데 그런 경우에 아까 고해감 5천만 원 있으신 분들 보장이 될까요? 안 돼요. 근데 재진단암에서는 보장이 당연히 되죠. 그래서 이렇게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한 번이 아니라 2번일 수도 있고 3번일 수도 있는데 그게 왜 한 번도 억울한데 2번, 3번일 수 있다고 말을 하느냐라고 하면 바로 그것 또한도 우리가 통계에 그 자료를 준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암에 걸렸던 분들과 암에 걸리지 않았던 분들 중에서 만약에 암에 걸렸던 분들이 다시 재발이 되거나 아니면 다른 장기로 암이 옮겨가는 전이가 되는 상태가 무려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서 2.3배나 된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님들께서 80년대에는 보통 암보험 하면은 이제 보험이다 그러면 암보험 하나 정도 가족 구성원들 중에서 아빠 정도 이렇게 가입하고 계시다라고 했다라면 90년대에는 그래도 엄마 자녀들 이런 식으로 오다가 지금은 누구나 다 준비하는 거잖아요. 근데 암이 그만큼 누구나 다 준비하는 거다 보니까 우리한테 친근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험사들도 그거에 대한 대비로 이런 제안을 하고 대안을 내놨다라는 게 보여지는 거죠. 그럼 보험료는 얼마나 될까요? 가입 금액이 1,000만 원이에요. 20년 납으로 100세까지 가는데 15세, 30세, 50세 이렇게 그냥 대표적인 연령으로 봤을 때 어떠세요? 10,000원대에서 20,000원대죠. 네. 그리고 남자들 같은 경우에도 10,000원대에서 40,000원 이렇게 되는데요. 이거는 1회만 지급하는 암이 아니다라는 게 중요한 거죠. 같은 1,000만 원이라고 해도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이 1,000만 원이 내가 살아가면서 2번이 될 수도 있고 10번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를 감안을 하신다면 실질적으로 돈에 대한 효율적인 투자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라는 걸 봤을 때에는 암보험 하나도 이렇게 똑똑하게 그래도 우리와의 약속을 잘 지켜줄 수 있는 걸로 선택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네, 오늘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입니다. 예, 알면 돈이 되고 모르면 손해인 보험 정보. 오늘 라이프 플래너에는 국민 질병이 돼버린 암 대비 전략에 대해서 최혜경 전문가와 자세히 풀어봤습니다. 오늘 강의와 관련된 궁금증 있으신 분들도 지금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고민 해결해드리는 시간 함께합니다.
예, 저희 보험플랜 119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랄게요. 여러분들은 지금 맞춤형 보험 솔루션 프로그램인 보험플랜 119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고민 저희가 풀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문자를 통해서 들어와 있는 고민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0833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이고요. 예, 읽어볼게요. 조금 전에 강의를 보다가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원래 암보험은 하나 있었고요. 추가로 재진단 암을 갱신형으로 가입하고 싶은데 어떨까요? 라고 질문을 하셨네요. 최혜경 전문가께 여쭤볼까요? 네. 예. 이렇게 또 암보험이 있으시고 추가로 준비를 하시려고 하시는 거라서 갱신을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까 보험료 보셨잖아요. 보험료가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근데 여기에는 그 금액이 1,000만 원이었기 때문에 혹시라도 2, 3천을 준비하고자 하시는 분들한테는 부담이 되실 수는 있거든요. 근데 이 재진단암은 어떤 경우가 있냐면 암에 딱 진단을 받은 순간부터 내가 보험료를 몇 번 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보통 암의 면책 기간이 며칠인지 아시나요, 아나운서님? 90일 정도. 예. 90일이 지난 이후부터 보장이 되는데 90일이 지나서 암에 걸렸다라고 하면 그 순간부터 납입 면제가 되거든요. 그리고 갱신의 경우에는 납입 면제를 받는다 하더라도 내가 다시 암에 걸려야 또 납입 면제를 받으실 수가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 비갱신은 한번 납입 면제를 받으면 계속 100세까지 납입 면제를 받는 거기 때문에 굳이 보험료가 많이 부담스럽지 않다라면 저 같으면 그냥 갱신이 아닌 비갱신으로 하시는 게 더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강의 보고 문의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저희가 다 봐드리도록 노력을 해볼게요. 문자 하나 또 보겠습니다. 70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이고요. 제 아들은 19살입니다. 성인이 되기 전에 보험을 준비해주고 싶은데요. 종신과 연금 중에서 어떤 보험이 더 필요할까요? 하시네요. 안수현 전문가님. 네. 예. 종신보험하고 연금보험 둘 다 이제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보험 맞아요. 근데 어떤 게 먼저일까? 달걀이냐, 닭이냐, 똑같은 질문이나 마찬가지인데요. 네, 저도 이제 비슷한 상황인데요. 저 같으면 복리에 복리를 주는 연금을 먼저 가입하고, 예, 그 이자로 종신보험을 가입하겠습니다. 네, 영원입니다. 일단은요, 여유가 되시면 둘 다 준비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래도 연금을 먼저 준비하는 게 좀 더 좋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이셨습니다. 저희 전화 연결이 돼 있다고 하거든요. 실시간 전화 연결 바로 좀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못 여쭤보려고 전화드렸는데요. 예, 잘 하셨고요.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제가 암보험을 들었는데요. 예. 어느 암보험인지 잘 모르겠지만 암보험이 들었는데. 예. 지금 다시 들으려고 하니까. 예. 제가 간경화라고 얘기해가지고서 그 소리 듣고 다시 들으려고 하는데. 예. 안 받아주더라고요. 아, 예. 간경화도 안 받아주고 간암도 안 받아주는데. 예. 그러면 지금 저는 암보험 들어놓은 거를 간경화 쪽에서 제가 저걸 받을 수 있는지. 왜 다 지불도 안 해주고 그러는데 이유가 뭔지 그쯤 알고 싶어서 저는. 예, 지금 최경 전문가께서 같이 들으셨으니까요. 얘기 좀 나눠보십시오. 네.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네. 네네. 지금 그러면은 암보험은 있으시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간경화가 이제 생기시면서 더 들고자 하시는 거죠? 더 들고 싶은데요. 네. 그런데 지금 그렇게 말씀하세요. 네네. 그런데 지금 간경화를 진단받으신 게 얼마나 되셨어요? 글쎄요. 얼마 됐다고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없는데, 조금 된 것 같아요. 네, 시간이 좀 지나신 거네요. 그리고 네. 제가 이렇게 음성으로 들었을 때, 연세가 그래도 50대는 되셨을 것 같아요. 그러신가요? 70년 됐는데요. 네, 지금 현재 예전에 언제 알아보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요즘은요, 이렇게 간경화가 있으시더라도 간암에 대해서 보장을 준비하실 수 있는 보험들이 있어요. 그리고 네. 지금 또 간암이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일정 기간이 지난 이후에는 또 암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이미 열려 있거든요. 예전에 보험을 처음으로 암보험을 준비하셨던 게 몇 년 정도 되셨어요? 한 10년 이상 될 거래요. 아마 그렇게 네. 기간이 오래됐는데요. 네네.
그렇게 오래전에 이제 준비를 하셨는데 아까 제가 또 말씀드렸듯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제 암이 바뀌잖아요. 이렇게 네. 보험회사도 바뀌고 의학도 발달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도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다라면 충분히 준비하실 수 있으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 간암이 됐을 때는 네. 청구가 되는데 네. 간 경우에는 청구가 안 된단 말이에요. 아, 네. 그거는요, 암보험이잖아요. 지금 가지고 계신 게. 네. 그리고 우리가 진단비라는 항목이 간 경화 진단비는 그 시기에는 준비하셨을 때 없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로 인해서 수술을 하시게 되면 성인병 수술비에서 수술비가 나가거나 입원비에서 입원비가 나가는데 네. 단순히 약만 드시거나 통원만 하셔서는 나가실 수 있는 게 실손을 준비하기 이전이었다라면 받으실 수 없는 게 맞으세요. 네. 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시청자님, 방법은 찾아보면 생길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요. 네. 저희 방송 끝난 이후로 한 번만 더 전화 주시겠어요? 그때 조금 더 자세히 봐드릴게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저도 좀 고맙습니다. 가입하고 싶은데 예. 안 된다고 하니까 간 경우에서는 왜 안 되느냐 이렇게 좀 궁금했었는데 아, 그러셨어요? 예, 예. 예, 저희가 다음 분들도 다 대기를 하고 계셔서 방송 예, 예. 끝난 이후로 한 번 더 봐드리겠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시청자 만나봤고요. 이제 또 문자 풀어볼게요. 이번에는 안수연 전문가와 함께 볼 거고요. 휴대전화 뒷번호 4472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입니다. 면봉으로 귀를 파다가 고막이 찢어졌는데요. 제가 생각해도 좀 어이가 없기는 한데 이럴 때 상해보험으로 보장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근데요, 이게 굉장히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예, 특히나 어린 친구들은 막 귀를 후비다가 주변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안수희 전문가님. 예.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예, 상해로 보장 가능합니다. 예, 그런데, 상해의 조건이 뭐냐. 질병과 다른 거라고 생각하면, 급격, 우연, 외래인데요. 보통 그 귀를 후빌 때 일부러 다치려고 후비진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 보상 받으실 수 있고, 만약 갖고 계신 보험 중에, 휴유장애가 있으시다면, 고막이 이제 계속 영구적으로 휴유장애가 있으시면, 휴유장애 담보까지 이제 보장이 가능하시니까요. 지금 가입되어 있으신 증권을 꼼꼼히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요, 이비인후과 가면요, 실질적으로 면봉이나 이렇게 손가락으로 후비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톡톡 이렇게 쳐서, 귀지를 좀 이렇게 떨어뜨리는 걸로 이렇게 제시를 하시더라고요. 함께, 고민 좀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상해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셨고요. 저희 문자 또 하나 볼까요? 하나둘 45님께서 문의하셨거든요. 내용 확인해 보시죠. 지인분이 종신보험이 있는데요. 최근에 암 진단을 받았는데 보험료를 계속 내고 있다고 합니다. 암 진단 후에는 보험료가 면제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어떤 보험에 가입이 되신 건지 최혜경 전문가님. 네, 예. 지금 말씀 중에 종신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종신보험인데 암에 대한 진단을 받고 보험료를 계속 낸다라고 하시잖아요. 그거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종신보험의 기본 계약의 이제 보장 내용은요. 사망과 또 납입 면제에 대한 조건은 50% 질병이나 상해로 인한 후유장애고요. 여기에 암 진단금을 받으셨다라는 이야기는 특약으로 그거를 별도로 내가 원하는 것들을 골라서 담아놨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암에 대한 담보는 빠지게 되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보험료가 줄어드는 거는 맞고요. 납입 면제를 받으시려고 하신다면 그걸로 인해서 50% 이상 장애가 돼야 돼요. 근데 요즘은 납입 면제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CI나 GI라고 하는 보험들에서 이렇게 암 진단을 받았을 때는 납입 면제를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험에 네. CI 종신보험 이렇게 돼 있다면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 네, 거죠?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저희 이번에 또 전화 연결돼 있다고 하거든요. 세 번째 시청자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죠? 네. 예, 저희 어떤 점을 좀 봐드릴까요? 증권이 여러 개 있는데 다 유지해야 하는 것도 좀 알고 싶고요. 예. 보험료를 좀 줄일 수 있으면 좀 줄이고 싶어서요. 아, 시청자님 지금 갖고 계신 보험 문의하시는 거세요? 네네. 아니죠, 남편 거예요. 아, 남편분 거세요? 네네. 저희에게 미리 보내주신 증권을 봤더니요. 한 6개 정도 보험이 가입돼 계시네요. 네. 이건 어떤
이유로 이렇게 가입이 되신 거예요? 그냥 든 것도 있는데 권유가 많아서 그냥 하다 보니까 보험료가 좀 많아져서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보장 내용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그러세요? 네네. 남편분께서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49이요. 49 되셨고 지금은 네. 건강한 편이세요? 뭐 특별히 아픈 데는 없어요. 혹시 걱정되는 병 같은 거 있으세요? 아직은 뭐 뇌혈관 쪽이나 예. 그쪽이 조금 걱정은 되는데 뭐 보강을 할 수 있으면 좀 보강은 하고 싶기도 한데요. 확실히 좀 보장 내용을 잘 모르니까. 그러세요? 네네. 지금 한 달 보험료가 40만 원 넘게 납부하고 계신 거 맞으신 거죠? 네네. 가장 최근에 가입하신 게 종신보험, 정기보험, 재해보험이시고 저희가 전문가님 연결해 드릴 테니까 전화 끊지 마시고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네. 예, 시청자께서 문의하신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올해 49 되신 남편분 보험 문의를 하셨습니다. 보험이 지금 저희가 받은 거로는 6개가 있으세요. 보험이 많은데 이거 고루고루 잘 가입이 된 건지 내용을 잘 모르겠다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어떻게 리모델링을 할지 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알고 싶습니다. 라고 하십니다. 안수연 전문가님.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보장 상품, 보장 내용을 좀 살펴보니까요. 네. 흥국생명에 이제 실비가 있으시고, 네. 그 안에는 뭐 안보험이 없더라고요. 다른 진단금 이제 뇌 졸증이라든지 급성은 있는데 예. 잠깐 없나? 여보세요? 네네. 네. 실비보험에 안보험이 빠져 있어서 혹시 특별한 이유는 없으신가요? 있으신가요? 아니요, 이거 그냥 권유하는 그대로 그냥 제가 했기 때문에 보장을 잘 몰라요. 보니까 그래서 안보험이 없으셔가지고 안보험을 또 준비하시고 또 보니까 또 보장이 또 너무 작은 것 같아서 또 준비하시고 그랬는데 보니까 다 10년 갱신이세요. 그리고 만기가 80세, 90세 만기시라서 네. 그 실비보험이 있는데 그 쭉 100세까지 기본적으로 암 1,000만 원이라도 있으시면 그 갱신 상품을 같이 이제 보장을 준비하시면 같이 그 많다는 의미에서 괜찮으신데 네. 그 오르지 않는 보험료가 없는 상태에서 이제 갱신만 있다 보니 지금이 49살이시면 10년이면 이제 59세시잖아요. 네. 그때는 보험이 진짜 가입하려면 너무 비싸요, 보험료가.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맨날 오르는 그 갱신 상품보다는 이제 비갱신으로 약간 수정이 좀 필요하신 것 같고, 여기 지금 보니까 그 매트라이프에 그 정기보험을 가입하시고 또 그 재해 쪽으로 따로 보험을 가입을 하셨는데, 네. 혹시 남편분 직업이 어떻게 되세요? 장사예요. 트럭 가지고. 트럭 같고요. 네. 그러시면 이제 아무래도 상해 쪽으로 이제 위험할 일이 많아서 네. 그 따로 이제 재해보험을 준비하신 것 같은데, 이렇게 따로 준비하시는 것보다는 이제 손해보험 쪽에 그 통합상품으로 준비하시면 기본 계약이 상해 쪽이거든요. 네. 예, 그리고 만약 운전자 보험이 지금 있으신데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외제차도 많고 해서 운전자 보험 같은 경우는 많이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운전자 보험의 특징은 운전담보도 있지만 상해 쪽으로 이제 담보가 보완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예. 그리고 보험료가 한 1, 2만 원이면 되니까 지금 재해 쪽으로 준비하신 한 4만 원 이 재해보험을 그 운전자 보험이나 아니면 통합상품에 있는 거를 약간 조정하시면 보험료가 좀 줄어들으실 것 같고, 지금 그 종신보험 그 6천만 원짜리 준비하셨는데, 그 아무래도 그 나이가 있으시다 보니 19만 원 정도인데, 보험료 부담은 괜찮으세요? 아니, 좀 부담 되시죠? 예. 그렇죠. 근데 정기상의 보험을 준비하셨다는 거는 지금 막내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지금요? 네. 15살이요. 그러세요. 그러시면 한 20년 정도면 그 정기간을 준비하시면 그 막내 나이로부터 이제 20년 정도면 한 35살 정도 되잖아요. 네. 예, 그러면 개인적으로 이제 경제적 독립이 가능하니까 지금 정기 상해보험 같은 경우 만기가 80세라서 정기보험의 역할보다는 그냥 좀 준비하신 느낌이 좀 강해요. 네. 예. 그래서 좀 보험료를 더 줄일 수가 있는데 너무 좀 과대 포장이 되신 좀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이제 암보험 같은 경우는 그 갱신을 좀 정리하시고 비갱신으로 준비하시고 또 지금 사망에 대해서 지금
좀 필요성을 많이 느끼시는 것 같은데, 종신보험의 사망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냥 그 손해보험 쪽에 그 생명보험보다는 손해보험 쪽이 그 1,000만 원당 그 가격이 좀 저렴하니까 기간 대비해서 한 10년이나 20년 정도만 준비하시면 시청자님이 원하시는 보험료의 그 구성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혹시나 네. 몰라서 지금 하나생명 종신보험을 지금 제가 가입을 한 거잖아요. 네. 지금 정리하라고 하시는 걸 정리하면 그 네. 부분을 네. 커버를 해줄 수 있는 거죠. 바로 카바. 그럼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보장이 바뀌지는 않는 거죠. 그럼요. 지금 막내 나이가 15이면 지금 정기보험을 하셨기 때문에 한 네. 10년이나 20년 정도를 하시면 되고, 만약 그래도 이제 아이 끝까지 종신토로 보장을 받고 싶다고 하시면 감액이라는 제도도 있기 때문에 보험료 원하시는 만큼 좀 감액 줄이시면 좀 부담이 덜 줄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예.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흥국화재는 실손이 들어있으니까 예, 유지하시고. 그거는 유지를 하고 네. 나머지 부분 한 30 얼마에 대한 거는 전반적으로 손을 보라고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정리하시면, 예. 좀, 그러면 하나로 원하시는 상해 쪽이나, 그리고 네. 지금 갱신으로 되어 있는 걸 비갱신으로 하고, 또 아까 제2 쪽 이거를 통합상품에다 넣으시면 따로 별도로 추가로 필요 없으니까 많이 감액을 그러면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진단금, 암진단금인가 뭔가 따로 있던 그런 것들이 다 하나로 들어간다는 그렇죠. 거죠. 네. 예, 시청자님 지금 최경 알겠습니다. 전문가께서 한 말씀 하실 말씀이 있나 보거든요. 들어볼게요. 네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네. 네, 이렇게 안수현 전문가께서 자세히 상담을 해주셔서 많이 이해는 하셨을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이렇게 듣다 보니까요, 우리 시청자님께서 종신보험, 정기보험 이런 거를 많이 준비를 하셨잖아요. 그게 그렇다니까.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마도 이제 장사를 하고 상해 쪽이 좀 염려스러워서 그러셨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그냥 간단한 팁 하나를 드리고 싶어서 네. 제가 좀 연결을 한 건데요. 네. 그 운전자 보험도 좋지만 이제 자동차 보험 가입하시잖아요. 그렇죠. 네네. 자동차 보험에 그 자동차 상해라는 게 있어요. 자기 신체 상해. 그거를 꼭 준비를 하시면 지금 안수현 전문가께서 뭐 상해가 좀 보험료가 직업에 따라 비싸다 이런 이야기들도 했는데 그거와 상관없이 되실 수가 있기 때문에요. 다음에 자동차 보험이나 아니면 지금 그런 걸 한번 검토해 보시면 더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자동차 보험의 그런 상해 담보, 상해 이쪽 부담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 네, 거죠? 자기 신체 손해라는 용어가 있고요. 자기 신체 네. 상해라는 게 있는데 자기 신체 상해라는 거를 이렇게 그 차를 가지고 장사를 하시거나 운전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되게 네네. 좋은 중요한 담보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냥 편하게 누구나 다 설계해 주는 대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꼭 네. 요번에 전화 연결하셔서 뭔가 하나 얻어 가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자동차 보험을 준비함에 있어서 자기 신체 상해를 하겠다. 이렇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러면 상대방 보험사에서도 깜짝 놀라실 거예요. 네. 자기 신체 상해? 네네. 알겠습니다. 예, 네. 시청자님. 네네. 예, 고민 해결이 되신 거죠? 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기는 하네요. 예, 대충 아웃라인은 그려지셨을 것 같고요. 네, 네, 조금 네. 더 알아보세요. 알아보시고 또 궁금한 거 생기시면 연락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예, 자, 이렇게 해서 전화 연결 받아봤고요. 이제 또 문자 풀어야겠죠. 이번에 9272님께서 문의하셨네요. 어떤 내용인지 보겠습니다. 변액연금보험을 가입하고 싶은데요. 주위에서 변액연금은 원금 보장이 잘 안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가입해도 될지 계속 망설여지는데 이 변액연금보험의 장단점을 알고 싶습니다 하셨고요. 최희경 전문가께 여쭤볼게요. 네. 이렇게 변액보험을 준비를 하는데 이게 단순히 변액보험이 아니라 일단 연금이잖아요. 연금이라는 거는 노후를 대비해서 무조건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봐야 되는 관점이고요. 그리고 원금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 시청자님들이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아나운서님, 예. 30년 뒤에 원금 주면 좋겠어요?
네. 원금 반영해서 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 그 원금이라는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노후의 생활비로 제가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연금과 적금의 다른 점은 적금은 내가 안 쓰고 아껴서 모아놓은 돈을 조금 나눠서 내가 나중에 생활비로 쓰는 거잖아요. 근데 연금은 그게 아니라 내가 안 쓰고 모아놨던 돈을 그거를 살아있는 동안 금액이 얼마가 됐던 100세까지 살던 아니면 200세까지 살던 상관없이 계속 연금액으로 준다라는 것 때문에 어떠한 뭐 장단점 중에서는 제일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물가 상승률 이걸 반영해 줄 수 있는 거는 변액연금밖에 없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리고 요즘 우리가 그 원금 보장, 예금자 보호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예금자 보호가 얼마까지 되는지 아시나요? 5천만 원이요? 네. 예. 똑똑하세요. 아주 박사님이세요. 5천만 원까지 되잖아요. 근데 노후연금을 준비하는데 5천만 원 미만으로 이자 붙는 것까지 감안해서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제가 봤을 때에는 5천만 원이 아니라 노후에 10억, 20억, 30억이 들어가는데 그거를 당연히 사이즈를 크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제한이 없는 곳에 어느 선을 정해놓고 여기까지만 보장해준다라는 것보다는 더 자유로운 거에 해야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투자에 대한 책임은 당연히 그건 보험뿐 아니라 뭐 주식도 마찬가지고 당사자한테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안전장치를 그래도 보험회사가 어느 정도는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언제 시작을 하느냐 이게 더 중요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자세하게 설명 들어봤고요. 저희 문자 또 볼게요. 3287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문자를 좀 길게 남기셨는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제가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며칠 전에 손님 차를 주차해주다가 실수로 차에 흠집을 냈습니다. 제가 가입한 차보험에서 이거를 보상할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다소 복잡한 일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안수현 전문가님. 네. 만약 그 주차장 배상 책임 보험이라는 보험을 가입을 하셨다면 차량 수리비하고 또 렌트비까지 보장이 가능하시고요. 식당을 운영하시니까 말씀드릴 한 가지 팁을 좀 드리자면 올해 그 재난보험이라고 그 의무보험이 생겼습니다. 재난보험은 다중이용법 같은 경우는 이제 지하나 2층 이상의 이제 음식점을 하시면 의무보험인데요. 그동안 1층에 대해서는 규제가 없었어요. 근데 워낙 1층에서도 사고가 많이 나고 해서 그 평수가 100제곱미터, 30평을 넘으신다면 그 7월 7일까지 가입을 하셔야지만 벌금을 내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꼭 그 자기 평수, 예. 확인해 보셔가지고요. 의무 가입 대상인지 확인을 꼭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재난보험은 한 달에 얼마나 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장기보험이 아니고 일반보험이라고 해서 1년 동안의 보험료가 적게는 뭐 몇천 원이 될 수도 있고요. 예, 몇만 원도 안 됩니다. 예, 아주 저렴합니다. 의무보험이라고 하셨으니까 네. 꼭 가입을 하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저희 이번에 또 문자 풀어볼게요. 1101님께서 지금 연락 주셨거든요. 문자 볼게요. 내용 보겠습니다. 제가 가입한 보험이라고는 CI보험이 전부입니다. 질병보험을 추가로 준비해야 될까요? 라고 질문하셨네요. 최혜경 전문가님. 네, CI보험을 가지고 계시는데 CI보험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어떤 게 있으실지 일단 궁금하고요. 우선은 CI보험이라고 했을 때 여기에서 그냥 딱 들어서 안 된다라는 거 있잖아요. 보장 중에서 그게 중대하지 않은 질병이었을 때 보장이 좀 적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 CI보험이 나온 지가 벌써 10년이 넘었는데 그때 CI보험이 정말로 아주 중대하고 죽을 정도로 아파야지 받는 돈이다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셨었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았었고요. 거기에 아까 종신보험에 뭐 특약으로 암이 있었다라는 문자를 한번 상담을 해드렸던 것처럼 다른 특약들이 있었던 회사가 있었고 없이 그냥 딱 CI만 있었던 회사가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 시청자님이 준비하신 회사는 어떤 회사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CI보험에서는 중대한 질병을 주로 준비를 해주기 때문에 CI보험의 장점은 보장 기간이 없다라는 장점을 가지고는 있지만 단점으로는 여러 질병 중에 딱 한 번을 지급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말씀하신 질문처럼 건강보험을 준비하셔서 중대하지 않은 상황이 되더라도 나한테 발생되면 100%니까 그런 거를 준비할 수 있는 건강보험은 꼭 준비를 하시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문자 또 볼게요. 6620님께서 문의하셨거든요. 내용 보겠습니다. 산책 중에 저희 집 반려견이 그만 지나가던 사람을 물었습니다. 피해를 입으신 분이 지금 병원에 다니고 계시고요. 제 보험 중에 어떤 보험으로 보상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셨거든요. 이게 일상생활 배상 책임보험으로도 가능한 건가요? 네, 맞습니다. 갖고 계신 증권 중에 일상생활 배상 책임이나 아니면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 담보가 있다면 보장이 가능하시고요. 반려견 같은 경우는 이제 주인의 책임이기 때문에 예, 보장 가능하세요. 근데 만약 가족이 한 4인 가족인데 각각 이 담보를 갖고 계시면 이 담보 같은 경우는 본인 부담금이 발생을 하거든요. 예. 근데 가족마다 이 담보가 있다면 본인 부담금이 없어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보험료로 치면 한 1,000원 미만입니다. 예. 꼭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 문자 하나 더 볼게요. 이번에 최혜경 전문가와 함께 볼 거고요. 3305님께서 문의하셨어요. 저희 아버지는 70대 후반이십니다. 5년 전에 뇌경색으로 쓰러진 적이 있으시고요. 오랫동안 고혈압과 당뇨 약을 복용 중이신데요.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이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아, 네. 아까 전화로 연결하셨던 그 아버님 이제 생각이 나는데요. 네네. 그럼 지금 75세가 넘으신 거잖아요. 네. 70대 후반이라고 하셨으니까. 그러면 요즘은 보험이 바뀌고 있는 것 중에 다는 아니지만요. 일부 회사에서 딱 80세까지 준비하실 수 있도록 해드리는 데들도 있어요. 그리고 뇌졸중으로 쓰러지신 게 5년 전이셨기 때문에 상관이 없으시고 고혈압과 당뇨로 오랜 동안 지병이 있으셨다 하더라도 상관없이 보장 준비하실 수 있으세요. 네. 예, 저희 지금 100세 시대, 110세 시대 살고 있잖아요. 너무 걱정 마시고 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많은 분들께서 전화, 문자로 요청을 하셨는데요. 저희 맞춰야 될 시간 됐고요. 방송 끝난 이후에도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소개 도와드릴게요. 전화, 문자 모두 열어두고 있을 건데요. 서울 지역번호 02 누르시고 3153-2666번으로 연락 주실 수 있고요. 무료 문자 013-3366-0110번. 제 보험도 상담 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간략하게만 남겨주셔도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언제든지 상담 받으실 수 있는 거니까요. 많은 신청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의 전문가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